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기출문제 46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주한라식품이고요. 우리 회사는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상기업이죠. 상품을 사서 파는 그런 상기업입니다. 제조업이 아니란 의미예요. 자, 그리고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AT 시험에서는 예금 거래소, 즉 은행이나 증권 회사가 나오면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데도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그러니까 거래처를 걸 때는 왼쪽에 코드 번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 이해네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처 등록입니다. 하나은행이고요. 그리고 계좌번호 나와 있고요. 기업 자유예금, 보통예금이네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개설점, 날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은행과 거래를 개설하고 보통예금 통장을 발급받았다. 통장을 참고하여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 코드번호 등 이런 것들은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처 등록이죠. 기초정보 관리에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세 번째 있네요. 눌러주시고 보고 정확하게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반도 있고요. 금융, 카드가 있는데요. 금융회사죠.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데 혹시 실수로 일반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98004 여기다가 98004 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금융 눌러주시고 여기서 98004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금융기관명은 하나은행이네요. 나온 대로 하나은행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좌번호 있죠?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좌번호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하나씩 볼게요. 자, 계좌번호 입력했고 구분은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구분 여기 있죠? 일반 선택해 주시고요. 당연히 사용할 것이며 다음 나온 거 하나씩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했고 계좌번호 했고 구분했고 개설점도 입력해라 그러네요. 구로점이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개설점 있죠. 여기에 눌러주시고 자, 여기는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이고 그리고 구로점이네요. 구로점 해도 되고요. 구로만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평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문제 없네요. 자,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이네요. 자, 4기가 나와 있고요. 3기는 작년 겁니다. 재작년 게 되겠죠. 전기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4기 단기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 문제입니다. 이게 전기가 되고요. 이거는 2해 전에 게 되겠죠. 이거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입력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요. 이렇게 돈이 2개가 있을 때는 왼쪽 돈이 맞습니다. 오른쪽 돈이 아니라는 거. 물론 하나만 있을 때는 하나가 맞는 거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이 현재 1억 3,500만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13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133만 1억 3,365만원 이것은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1억 3,365만원, 이것을 순외상매출금이라 그럽니다. 요거 알아주시면 참고로 알아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의외로 이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꼭 입력하실 때는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시면 체크, 확인하시면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시다 보면 하나씩 빼먹는 것들이 있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의외로 이 수정하는 문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미리 좀 찾아두었어요. 시간 관계상. 자, 먼저 건물이 누락되었네요. 1,000만원. 자, 자, 여기에 보시면 전기본 재무상태표 있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건물입니다. 건물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물 엔터.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0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좀 찾아두었습니다. 다음 자본금이 틀렸어요. 6억인데 수정. 자본금, 자, 요게 틀렸죠? 6억인데 6억 5천 되었습니다. 6억 600불 엔터 됐고요. 나머지는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기본 재무상태표가 다 수정되고 나면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0이 되었단 말은 정확하게 수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주의하실 점이 꼭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확인하시면 꼭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네요. 당사는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있어 계정과목을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우리 전산회계 FAT 1급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지 않죠. TAT 2급에서는 사용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219번 정부 보조금을 등록해라 그러네요.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거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었나요? 219. 자, 코드 번호 아무 때나 찍어 주시고요. 219 하면은 이렇게 회사 설정 계정과목이 나타납니다. 이 계정과목 이름을 정부 보조금, 그대로 정부 보조금 엔터. 뭐 크게 문제 없죠. 구분은 차감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구분 있죠. 구분. 이것은 차감이네요. 찍어 주시고 차감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사용할 거고. 다음 관계도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관계 문제 나와 있네요. 212번입니다. 요거 212 엔터. 자, 212번이니까 어떤 거? 비품에 대한 차감 계정이네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대체 적요 1번입니다. 적요도 입력하러 갈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현금 적요가 있고요. 대체 적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1번 엔터. 그리고 두 번째 정부 보조금 자산 차감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까맣게 된 것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182번이네요. 연습삼아. 자, 이것을 정부 보조금으로 한번 바꾸어 볼게요. 정부 보조금 엔터. 안 바뀌죠? 정부.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분홍빛인가요? 요거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키보드에 컨트롤 F1입니다. 컨트롤 키 눌리고 있으면서 F1 한번 살짝 눌리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한번 바꾸어 볼게요. 문민대 엔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것들은 계정 과목이 그냥 입력만 하면 바뀌는데요. 이렇게 분홍빛으로 나온 것은 그냥은 안 바뀝니다. 어떻게? 컨트롤 F1을 눌러야지만 바뀐다라는 거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기초정보 관리가 되겠죠. 그럼 문제 1번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이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거래 자료 입력이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1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네요. 3점짜리는 원칙적으로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KESnet 신용 승인이고요. 카드인가봐요. 마음서적이고요. 금액은 5만원이고 합계금액 5만원이고 NH 농협 BC BC 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후불제예요. 후불제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준 겁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결제 계좌와 카드와 연결된 계좌와 돈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연결된 게 보통예금이 연결됐으면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고요. 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당좌예금이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즉 돈을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거 언뜻 보면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상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보통예금 농협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이렇게 농협은행 은행 이름이 나오면 꼭 이 은행은 거래처로 걸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짜는 2월 11일이고요. 마음서적이며 5만원입니다. 자, 1번 자료 설명입니다.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고객 대기실에 사용할 잡지를 구입하고 책이죠. 잡지 구입하고 체크카드 영수증이다.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농협은행 거래 내역이다. 즉 이 체크카드가 어디와 연결되었다? 보통예금 농협은행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돈은 어디서 나갔을까요? 보통예금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주로 출제되던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잡지 구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잡지 5만원을 구입하고 농협은행 보통예금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잡지죠. 책은 도서 인쇄비가 되고 돈은 5만원이며 자,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연결된 계좌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5만원이 되며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농협은행,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걸어주시면 0점 처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계가 끝이 나고 나면은 반드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거래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는 돈을 못 주거나 못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체크카드 결제입니다.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결제됩니다. 지금은 보통예금으로 결제가 되었죠. 두 번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을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은행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금 관리도 한다 그랬죠. 걸어주셔야 되고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 결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것을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2월 11일 날 일반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211 차변 3번 도서인쇄비죠. 도서인쇄비 금액은 5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그렇죠.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 자, 빚이 체크가 아니죠. 농협은행 보통예금입니다. 이렇게 꼭 걸어주셔야 돼요. 걸어주시고 50불.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자, 두 번 다시 이 날짜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입력이 끝나고 나면 차변 도서인쇄비, 대변 보통예금, 농협은행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문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입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출제위원이 체크카드 결제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의외로 실수하실 확률이 많겠다. 이게 보통예금이 아니라 미직업금으로 하셨을 확률도 조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약소금 수취 거래네요. 자, 실물 전자 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끝나고 나서 F3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라식품이고요. 발행인은 홀릭식품입니다. 뭐 돈하고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자, 2월 19일이네요. 즉 홀릭식품에 대한 상품 판매 외상대금, 즉 상품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전자음으로 수취하였다. 첫 번째 거래 자료 입력하고요.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받을 음으로 받았죠.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만기일은 여기 이것이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핵심은 자금 관리입니다.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하는 거고요. 간단 거래 내용은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상 매출금 430만원을 음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죠. 음이 나왔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4가지가 있죠. 받을음, 지급음,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이 될 텐데요.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음 아니면 지급음인데요. 남이 발행했죠. 남이 발행했으니까 받을음이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430만원 별 문제 없죠. 받을음 430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을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그래서 차변 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어서 대변 어떤 걸 하셔도 좋고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각각 2개가 있죠. 받을음 홀릭한테 받았고요. 외상 매출금도 홀릭식품한테 받을 거였죠.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월 19일 날 입력할게요. 2월 19일 차변 받을음이죠. 받을음 홀릭 금액은 4300불.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이죠. 홀릭입니다. 홀릭. 자, 여기에 거래처에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글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코드가 입력 안 된 것은 거래처 입력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4300불. 크게 문제 없네요. 다음 받을음 찍고요. 여기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F3. 여러분들 키보드 제일 꼭대기 줄에 보시면 F1부터 12까지가 있는데요. F3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시꾸무리한 거는 우리가 손대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흰색들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관리입니다. 종류는 전자음이었죠. 채점 대상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음 종류 있잖아요. 어음 종류 받았으니까 보관. 요거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자, 받았으니까 보관. 어음 종류 찍어보시면 지금 약속 일반으로 되었죠? 아닙니다. 전자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6번 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꼭 6으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요거 아시겠죠? 두 번째, 어음 번호입니다. F2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채점 대상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어음 번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어음 번호 나중에 입력이 끝난 다음에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 못 고친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물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치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번호는 못 고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할 때는 일단은 F입니다. 자, 이게 번호 칸 찍고요. F2. 자, 안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F2 눌러서 나타나면 선택만 하면 되지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이 번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는데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고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칠 정도의 시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고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요. 번호는 고쳐집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못 고친다 생각하시고 입력하실 때 다른 것과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서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수치 구분. 이것도 자수, 타수. 자,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이것도 채점 대상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요까지 지금 되었고요. 타수와 자수가 있는데요. 자, 타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서 양도 받은 엄만 타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내가 발행했다, 남이 발행했다, 다 자수입니다. 내가 줘도 자수, 남이 발행해서 내가 받아도 타수가 아니라 자수입니다. 내가 배서 양도해도 자수. 딱 타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A가 B로부터 이렇게 B에서 받는데 C가 발행한 우리 배서 양도 받는 거 있죠? 엄을 배서 양도 받을 엄만 타수가 되고요. 나머지는 몽땅 자수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배서 양도 받은 엄이 아니니까 자수예요. 배서 양도 받은 것만 타수고 나머지는 다 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수, 대부분은 자수가 되겠죠. 그래도 간혹 가다가 타수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타수라 그랬어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 자수고. 어떨 때? 배서 양도 받았을 때. 배서 양도 받았을 때만 타수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행이네요. 발행일 2021년 2월 19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2021년 2월 19일 맞죠?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21년 419네요. 그럼 찍고 2021 0419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은행이네요. 국민은행이죠. F2 국민 치면 안 나타납니다. 국민 입력이 안 되죠. 국민 다시 국민 안 됩니다. 이럴 때는 F2 국민 선택해 주시고요.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강남. 자, 물론 여기서 지점을 강남 또는 강남 지점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회색이라서 입력할 거 없죠. 이렇게 자금 관리하는 부분은 매번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 일단 신용카드가 나왔으니까 돈을 안 주거나 안 받았단 말이 되고요. 삼성카드네요. 꼭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부가세가 있네요. 참 이상하죠. 어떤 것이 부가세가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잖아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공이면서, 불공 알고 계시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거. 불공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공이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FAT 1급에서는 뭐 크게 관계가 없지만 TAT 2급부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금액은 66,000원.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2500cc 5인승. 자, 불공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주유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 전표이다. 이거 차에 기름 넣고 돈 안 준 내용이네요. 삼성카드 거래처로 걸려야 되겠죠?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자,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주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주유비 66,00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인데요. 지금은 신용카드가 되겠죠. 신용카드는 돈을 못 주거나 못 받은 내용이며 카드사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에 어떤 유지비가 드는 거 차량 유지비라 그러죠. 66,000원. 돈을 안 줬죠.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재고자산, 즉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 다음 자산이 없으니까 비있네요. 비용이 발생되었죠. 차변이 비용자리입니다. 비용이 발생되어서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반드시 카드사가 이렇게 삼성카드 거래처로 걸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신용카드 결제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2월 23일 날 입력하러 갈게요. 23일 차변 3번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얼마? 66불. 대변 4번 미지급금 신용카드사 삼성이죠. 삼성카드 금액은 66불.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코드 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뭐 크게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기타 일반 거래네요. 건강보험료 영수증입니다. 우리 회사 한라식품이고요. 쭉 금액은 178,440원이네요. 자, 날짜 한번 볼까요? 2월 28일 날 납부기한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 금액은 납기 후, 즉 4월 30일까지 내면은 이게 182,000원을 내야 되고요. 3월 10일까지 내면은 이 금액이죠. 178,440원을 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통예금 신한은행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신한은행이 거래처로 걸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일은 3월 10일이고요. 금액은 178,440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납부기한 이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예, 이해가 됩니다. 이 금액 전체 중에서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돈이고 50%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위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천징수가 되겠네요. 우리가 문제에 원천징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급여 같은 것을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이자 같은 것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 지금은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했으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그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은 포인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이고요. 상세 거래 내용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89,220원과 회사 부담분 89,220원의 건강보험료 178,440원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원천징수가 되겠죠.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 반대로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한 것은 선납세금이며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아울러서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하셔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도 근로자 반, 회사 반 냅니다. 이때 회사가 부담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원천징수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계정과목 찾아봅니다. 먼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은 예수금, 그리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이 금액을 무엇으로 납부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죠. 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뭐 보통예금, 신한은행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에서 3월 10일날 입력하러 갈게요. 03월 10일. 차변. 먼저 예수금 254번. 예수금 금액이 89220. 그리고 차변 3번 복리후생비 811번 89220.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신한이었나요? 신한은행이고요. 금액은 178440. 178440. 엔터. 1이 빠졌네요. 엔터.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금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신한은행 맞죠? 확인. 차변 예수금 차변 복리후생비 811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이죠. 금액도 하단을 보시면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대차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력에는 문제가 없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항상 문제를 볼 때는 이런 순으로 보시면 유리합니다. 자, 3월 20일 직원들이 업무 시 착용한 유니폼을 세탁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거래 처리를 입력하세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건 뭐 너무 감사하죠. 수수료 비용을 뭘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한 내용이네요. 한번 볼까요? 누구한테 돈을 줬나요? 쭉 보니까 금액은 3만원이고요. 하얀 클리닝이네요. 뭐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포인트 없습니다. 이거 수수료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수수료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이죠. 이거 각종 영수증을 보고 영수증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나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해라 그랬죠. 수수료 비용 3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이란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면 되고요. 날짜도 3월 20일 여기에 나와 있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3월 20일 날 입력하러 갈게요. 차변 3번 수수료 비용이죠. 금액은 얼마? 3만원.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얼마? 3만원. 예, 아무 문제 없고 뭐 간단한 서비스 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6번 일반 거래네요. 자료 김재철의 사망신고서네요. 사망신고서 김재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보겠습니다. 쭉 보고 3월 25일 주 고도식품 김재철 대표의 사망으로 상품 외상 매출 대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네요. 예, 이거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사망도 대손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그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 외상 매출금 떼어서 대손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며 대손색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그렇죠. 일단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며 대손 충당금 잔액도 얼마인가 알아야지 대손 처리가 가능하겠죠. 먼저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도식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거래처 원장을 찾는 게 거래처 원장에서 찾는 게 유리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 원장이라고 있죠. 거래처 어디 갔노? 제가 이게 뭡니까? 거래처 여기 있네요. 전산 회계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메뉴가 금방 안 찾아지네요. 눌러주시고, 자, 언제 01월 01일부터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3월 25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03월 25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분류는 필요 없고요. 엔터. 자, 했더니 이거 거래처는 고도였죠. 고도 죄송합니다. 고도식품. 자, 고도 회사 이름이 나왔으니까 엔터. 자, 고도식품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잔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받을 거 있네요. 이게 대손 떼였단 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면 편리합니다. 계정 과목 하나만 알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무엇에 대한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대손 한번 해볼게요. 대손 했더니 뭐가 불불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외상 매출금 코드가 108번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항상 해당 계정 과목에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는 109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109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확인. 그리고 엔터. 자, 지금 보니까 잔액이 있네요. 얼마입니까? 135만원 있네요. 떼기는 얼마 떼였나요? 1000만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면 대손 충당금,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 즉 135만원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대손 상각비, 아예 없었더라면 대손 상각비 1000만원이 됩니다. 지금은 일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손 처리가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외상 매출금의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외상 매출금 1000만원을 대손 처리하는데 대손 충당금 135만원과 잔액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왜요? 이거 어떻게 찾았나요? 찾았죠? 대손 처리하는데요. 먼저 거래처 원장에서 고도식품의 외상 매출금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잔액을 조회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원인가 우리가 확인했죠. 두 번째, 총계정 원장에서 대손 충당금 1월부터 3월 25일까지 조회를 했습니다. 물론 날짜는 12월 31일까지 나왔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135만원 있었던 거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일부 있었잖아요. 일부 있으니까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 그리고 없는 만큼 865만원이 뭐 대손상각비로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135만원, 대손상각비 865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죠. 팀 짜고. 자, 이거는 자산인데, 뭐 이건 조금 그러네요. 저는 대손상각비, 비가 나왔으니까 비용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차변. 물론, 선생님, 나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었네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쓰겠어요. 예?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 편한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빗자로 끝나면 다 비용이죠. 우리 회계에서 비로 끝나면 다 비용인데요. 비용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대손상각비, 비비비 다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로 끝나더라도 비용이 아닌 계정 과목이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 둘, 셋 찾으셨어요? 개발비. 개발비는 비로 끝나지만 무형자산입니다. 뭐 그거 하나 정도 참고로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그렇죠. 걸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3월 25일날 3월 25일날 차변 3번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 109번. 금액은 13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변 3번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 그리고 금액은 865만원. 865만원. 다음 대변 4번 외상매출금 떼었죠. 108번.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도도. 거래처 걸어주시고 금액은 10뿔뿔.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나는 정확하게 입력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요. 이렇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눈으로 확인하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꼭 확인하는 작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3번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첫 번째가 매입인지 매출인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 안 주고 안 받았는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적격 정빙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마지막으로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때는 불공 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항상 부가세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대입을 하셔서 풀이하심을 원칙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네요. 빨간색이니까 매출. 거래 명세서가 나왔네요. 이렇게 거래 명세서가 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대전무역한테 매출하였고요. 다음 공급가 340에 부가세 34만원이네요. 물론 날짜는 1월 2일이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품목이 2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품목이 2개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복수 거래키를 이용하셔서 입력해야 됩니다. 품목 수량 단가가 하나만 있을 때는 채점 대상이 아니지만 2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복수 거래키를 이용하셔야만 됩니다. 이 금액 34만원과 340만원은 못 받았네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34만원 현금으로 받았고 340만원은 못 받았네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 거래키를 이용할 것. 이런 말 알았죠?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는 거. 예, 거래 명세서 보고 알았습니다. 자, 특히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실수를 하셔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다시 전송해서 취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또 전송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줘야 돼요. 실무에서는.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를 하면 되는데요. 그 삭제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어음 등록하는 거 있었잖아요. 어음번호 쓰는 거 정확하게 좀 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거래 명세서 나오는 이런 문제도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고칠 수 있는데요. 우리 1시간 내에 그 고쳐가면서 삭제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우리가 입력하기가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와 전자어음 자금 관리하는 등록하는 이 부분은 틀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문제 분석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보시는 거 있죠? 이것을 열심히 적으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 아래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출력하셔서 공부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메일 받고 나면 메일 주소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하나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 영상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점수가 5점씩 쑥쑥 오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돈을 받는 내용이죠. 매출입니다. 부가세를 받았나요? 매입인지 매출인지 따졌어요. 부가세 받았는지 줬는지 2번입니다. 부가세 받았죠? 예. 적격 정빙 수리로 무엇을 지급하였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전자세금계산서 안 주고 거래 명세서 줬기 때문에 과세가 아니라 건별 아닙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거래 명세서를 주고 잠시 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5분, 10분 내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이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상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상품 340만원과 부가세 34만원을 매출하고 34만원은 현금 받았죠? 받았고 340만원은 돈 못 받은 거래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품목이 2개 이상이면 복수 거래키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서가 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은 매출 과세가 되겠죠. 1월 2일입니다. 340만원에 34만원. 거래처는 대전 무역이었고요. 전자는 비워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래처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상품 팔고 돈 받죠. 상품 매출 340에 부가세 34만원. 현금 34만원과 외상매출금 340만원. 팀 짜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대전이한테 받아야 되니까 거래처 걸 필요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월 2일날 이것은 오타입니다. 1월 2일날 다시 한번 볼까요? 1월 2일이죠.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01월 02일. 자, 매출이면서 과세죠. 11번. 자, 여기서 분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수거래키 있죠. 품목이 분명히 2개 이상일 때는 이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항목에 맞게끔 입력하시면 돼요. 발사 및 식초죠. 눌러주시고 그리고 200개 만원, 수량 200, 단가 10꼴 하나 입력이 끝났고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산균 식품이네요. 100개 14,000원. 유산균 식품 100개 14,000원. 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발사 및 식초 외에 갖고 들어오고요. 340만원에 34만원. 예, 맞네요. 거래처는 어디였나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는 대전 무역입니다. 대전. 자, 됐고요. 전자는 비워두라 그랬죠?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붕괴는 3번. 자, 대변은 바로 되어 있네요.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되었고요.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번 현금 받았죠? 얼마? 340불.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이죠? 얼마? 34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됐네요. 자, 입력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고 있어요. 눌러주시고 자, 날짜가 1월 1일이었죠. 01월 02일. 그리고 01월 02일. 자, 엔터 하면 하나 나타나죠. 미전송. 자, 대전무역에 340만원에 34만원 되어 있고요. 자, 이 전자 발행이 거래처에 발행하는 거고요. 첫 번째 할 거고,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이것이 두 번째 할 것이며,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입니다. 간단합니다. 전자 발행 요거 누르기 전에 반드시 요거 체크가 되셔야 돼요. 어떤 거 발행할 건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전자 발행 눌러 주시고 자, 확인. 자, 나왔습니다. 자,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대전 무역에게 발행되고 뭐 이런 날짜 요거 나와 있고요. 누구한테? 대전 무역의 이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발행이 됩니다. 발행.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두 번째,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 할게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나는 아이디 비번 없는데요. 이거 큰일 났어요. 시험 칠 때. 자, 이거 자동으로 나옵니다. 로그인만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입니다. 로그인. 자, 나왔죠. 우리 매출이죠. 매출조회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발행이란 버튼 있죠. 이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확인. 끝!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정말 바로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01월 02일. 자, 여기에 보시면 전자발행 우리가 체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2번 매입 거래입니다. 자, 언뜻 보니까 카드 나왔네요. 우리 카드 거래처로 걸려야 되겠네요. 자, 자료 설명.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카드 종류 보니까 우리 카드 나왔네요. 우리 카드 반드시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죠. 날짜는 1월 11일이고요. 15만원에 부가세 15,000원, 16만 5천원입니다. 자,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한번 볼까요? 숙박비니까. 예, 대구 호텔에서 잠을 잤는가 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죠. 받는 내용이 아니라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
부가세를 지급하였나요?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뭉치게 되면 반드시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출장비는 불공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정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명세서. 카드 플러스 과세니까 카과 합쳐서 매입 카가가 됩니다. 15만원에 15,000원. 거래처는 대구 호텔입니다. 우리 카드가 아니에요. 전자는 당연히 아니죠. 왜?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출장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출장비 15만원과 부가세 15,000원을 우리 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신용카드 처리죠. 돈을 못 지급하거나 못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아니고요.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재고자산이 아니고 돈을 못 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카드사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 의외로 많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예측이 됩니다. 자, 가지급금과 여비 교통비의 구분입니다. 가지급금은 다녀와서 정산을 하는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하고요. 지금처럼 다녀와서 정산을 하지 않으면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정산한다, 정산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가지급금 정산한단 말은 내가 출장 다녀와서 회사 팀 있죠? 회계팀 직원하고 돈을 돌려받든지 돈을 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에 정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어때요? 카드와 카드 명세서 주면 끝이 나잖아요. 다시 정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럴 때는 여비 교통비라는 거, 이거 가지급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줬죠? 15,000원. 자, 돈을 못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지금은 재고자산 아니니까 미지급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어떤 거? 빚자 줬네요. 여비 교통비. 비용이 발생했죠?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진 과목 하나 있죠? 이거 미지급금, 우리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린다 그랬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이게 되겠네요. 가지급금과 여비 교통비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월 11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11일. 매입이면서 카드 과세죠. 매입화가 57번입니다. 57번. 자, 카드사 놓으네요. 자, 이거 우리 카드였죠. 우리 카드 요거네요.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 확인. 자, 품목, 수량, 단가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꼭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생략해도 됩니다. 공급가. 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15만원 치시면 이렇게 틀리게 돼요. 틀리면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150불에 15,000원 고쳐주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거래처는 대구 대구 호텔이었나요? 대구 호텔 맞고요.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붕괴는 몇 번? 3번 혼합. 자, 차변 틀렸죠? 상품이 아닙니다. 차변은 여비 교통비가 되겠죠? 여비 교통비.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얼마? 16만 5천원.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미지급금 있죠? 이거는 우리 카드로 거래처를 꼭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어 주시면 0점 처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무튼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꼭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카드가 두 개가 나왔네요. 똑같은 우리 카드인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은 가맹점이에요. 우리 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가맹점이란 말은 우리가 상품을 팔고 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있죠. 그거 카드로 결제 받는 거고, 얘는 우리 회사 카드예요. 카드, 신용카드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문제 보시면 자, 여기에 회원번호 나와 있잖아요. 521. 이게 카드 번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21 나온 거 있죠? 이 카드라는 거예요. 잘 확인하시고 앱다 모르겠다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매출 거래네요. 자, 매출 빨간색이니까 파는 거고요. 전자 계산서네요. 세금 계산서 아니죠? 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면세입니다. 매출이면서 100% 면세예요. 왜? 계산서는 면세에 한해서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 면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한테 팔았네요. 날짜 2월 4일이고요. 90만원. 자, 여기 보세요. 부가세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요. 면세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됐고요. 자, 다음 90만원이네요.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친절하네요.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알려줍니다.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신한은행 은행 나왔네요. 거래처로 걸리겠네요. 단 본거래 하나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 계산서는 전자 입력 1로 해란 말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이죠. 매출. 부가세를 받았나요? 부가세란 말 단 한마디도 없었죠? 아니요. 정빙 수리로 무엇을 발급하였습니까? 전자 계산서. 계산서는 무엇에 한해서 주고받는다? 면세. 그래서 매출이면서 면세. 90만원의 부가세 없죠? 아이사랑이었고요. 전자 입력하라 그랬죠? 본계는 알 수 없고. 이거 상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상품 90만원을 매출하고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90만원, 상품 매출 90만원, 보통예금 자산 증가되어서 차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이거 아이사랑 아니죠.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전자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주거나 받으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AT시험에서 금융기관이 나오면 대부분 금융기관은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행이 나오면 다 거래처로 걸린단 말입니다. 카드사가 나오더라도 거래처로 걸린다는 의미가 돼요. 자, 입력하러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월 4일입니까?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맞네요. 2월 4일 0204. 자, 유형 매출이면서 면세죠. 매출 면세 뚜두두둑 13번이죠. 13번. 자, 품목 수량 단가 한 개일 때는 생략해도 됩니다. 물론 시간만 되시면 품목 수량 단가 입력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도 꼭 입력하셔야 돼요. 시험이다 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바빠서. 채점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공급가 900불 부가세 됐고요. 코드는 I 됐고요.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몇 번? 3번. 자, 대변 상품 매출 맞죠? 90만원.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3번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은 900불. 신한은행이죠.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신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네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꼭 날짜 그리고 금액들 확인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문제 평범한 문제네요. 4번 매출 거래가 되네요.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빨간색이니까 팔았단 말이죠. 자, 누구한테? 폼생 외식한테 팔았네요. 2월 10일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0만원이네요. 우리 시험에 마이너스가 잘 안 나오는데요. 나왔네요. 부가세도 55만원. 자, 아래쪽에도 한번 볼게요. 석류 건강이고요. 이런 내용이고, 외상 미수금 마이너스 55만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볼게요. 자료 설명 2월 10일입니다. 1월 30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상계란 말은 퉁치겠단 말이에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 될까요? 반품이네요, 반품. 자, 이렇게 반품이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번. 자, 매출했다가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 팔았다 치고 붕괴를 끝냅니다. 반대로 매입했다가 돌려주는 반품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구입했다 치고 붕괴를 끝내요. 두 번째, 반품 처리는 따로 합니다. 돈이라는 돈에는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반품 처리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세요. 1번, 팔았다 치고 붕괴 끝낸다. 또는 샀다 치고 붕괴 끝낸다. 2번, 반품 처리한다.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돈이라는 돈에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지금 팔고 반품 받는 거잖아요. 팔았다 치고 붕괴 끝낼게요. 자, 일단 돈 팔았다 치니까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5만원 받았죠. 예. 정빙 수리로 무엇을 지급했습니까?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러니까 과세. 매출이면서 과세. 공급가 50만원. 부가세 5만원. 그렇죠. 폼생. 전자 맞고.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이거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잖아요. 선생님 반품한 건데요. 아니요. 팔았다 치고 붕괴를 완전히 끝내고 두 번째 이제 반품을 생각하는 거지.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혼돈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자, 팔았다 치고 붕괴 계속합니다.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50만원.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5만원. 돈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55만원. 별 문제 없죠?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거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폼생이니까 거래처 걸 필요 없어요. 구분은 3번, 4번. 자, 그리고 붕괴는 2번 외상입니다. 외상인데요. 여기서 3번 혼합으로 하셔도 됩니다. 외상도 좋고 혼합도 좋고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외상 매입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하나만 딸랑 놓으면 그게 외상입니다. 됐고요. 두 번째 반품 처리하라고 합니다. 반품 처리는 돈이란 돈에는 마이너스 기호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끝! 이게 반품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힘이 든 거지. 팔았다 치고 붕괴 끝내고 돈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샀다 치고 붕괴 끝내고 돈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반품이 끝나는 거예요.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반품 처리하는 방법. 매출 또는 매입했다 가정하고 붕괴를 끝냅니다. 두 번째, 반품 처리하러 가요. 돈에 마이너스 기호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 2월 10일이네요. 2월 10일. 자, 유형 매출과세죠. 품목 수량 넘어가고요. 공급가 마이너스 50만원이죠. 500불. 부가세 됐고요. 거래처는 폼생이죠. 폼생. 됐고, 전자 맞다 그랬죠. 1번. 붕괴는 2번 외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단 붕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예수금 5만원. 상품 매출 마이너스 50만원. 55만원씩. 예, 입력에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생긴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파란색이니까 매입이죠. 주 한라식품한테 스타전자죠. 스타전자한테 구입을 했네요. 2월 23일이고요. 230만원에 부가세 23만원 지급했네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노트북이네요. 230만원에 23만원 외상 미수금 돈 안 줬단 말이죠. 우리가 구입하는 입장이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돈 못 받은 거죠.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자, 자료 설명. 면세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못 줬네요.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입력으로 할 것. 자, 이 문제 사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 맞추셨으면 잘 하시는 내공이 높은 사람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자, 먼저 매입세 불공제 사유입니다. 자,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불공입니다. 이것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죠. 그리고 기부금, 접대비 관련, KTX, 항공권, 택시요금 매입세 불공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다만 1000cc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입니다. 8인승까지는 승용차예요. 9인승부터는 승합차로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용도 구입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 그리고 6번입니다.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불공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면세 사업에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 그리고 간이 과세자 중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불공입니다. 그리고 불공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거래는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요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카드 전표 받은 거. 우리 일반 전표 중에서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서 승용차에 2500cc 승용차에 주유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부가세 줬지만 일반 전표에 입력했죠. 그 이유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면 그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만 이렇게 카드 전표라든지 불공 사유에 해당되면서 카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FAT 1급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예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격증 왜 따시나요? 이거 가지고 취업하시려고 따시는 거잖아요. 실무에 가셔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됐고요. 자, 문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입, 부가세를 지급하였습니까? 줬죠?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뭉치면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물어보셔야 되고요.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불공입니다. 얘가 돼요. 정빙 수수료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입 불공이 되는 거예요. 공급가 230만원에 부가세 23만원 스타전자한테 구입했죠. 전자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면세 사업용 비품 253만원을 구입하고, 선생님 참 이상해요. 뭐가요? 230만원에 23만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품 가액에다가 이렇게 다 합쳐서 적어요. 돈을 못 지급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품은 비품 253만원. 돈 못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지금은 뭐가 된다? 미지급금.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다음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스타전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불공사유 반드시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 시험에도 출제가 돼요. 불공이라도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카드 명세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물론 FAT 1급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실무에 필요하고요. TAT 2급 이상부터 이렇단 말이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날짜 2월 23일이네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2월 23일. 자, 유형 매입이면서 불공이죠. 54번입니다. 자, 불공 사유 나오네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바로 나오네요. 확인. 아이고.
자, 확인, 선택.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할게요. 공급가 얼마였나요? 2300불.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였어요? 서타.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혼합이네요. 차변 상품이 아니죠. 비품.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253번. 253만원. 예, 뭐 입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아무것도 빠진 거 없죠.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 불공이라는 거. 이 문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거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는 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매출 거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매출 거래. 자, 자료 설명. 아이성장 식품을 개인 김예원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네요.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되고 돈 안 받았단 말이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단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뭐 이거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상품 팔고 돈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외상 매출금이 맞습니다. 자, 카드 종류 우리 카드네요. 요거는 회원 번호고요. 이 사람의 카드 번호가 되겠죠. 3월 21일이고요. 70만원에 7만원.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고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뭐 매출. 부가세 받았나요? 받았죠. 7만원. 예. 정빙 수리로 무엇을 지급하였나요?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 플러스 과세. 카과가 되겠죠. 매출 카과. 70만원에 7만원. 김예원이고요. 당연히 전자는 아니죠. 카드니까.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이거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상품 매출 70만원에 부가세 7만원. 돈 못 받았죠? 문제에서도 외상 매출금이고 실제로 외상 매출금입니다.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이거 우리 카드사한테 받아야 되겠죠? 우리 카드. 구분은 3번, 4번. 자, 붕괴는 혼합을 했는데요. 2번 외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단 붕괴만 맞으면 됩니다. 자,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죠. 개인에게 판매하고 적격 증빙 서류를 발행하지 않으면 건별입니다. 지금은 카드 명세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카과지만 거래 명세서라든지 영수증 주면은 뭐 매출이면서 건별이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3월 21일이네요. 3월 21일. 자, 매출 카과죠.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 몇 번? 17번. 자, 카드사 노네요. 우리 카드 바로 노네요. 확인. 자, 확인. 됐고요. 공급가 얼마? 77만원이죠.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와 세액으로 카드와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나뉘어집니다. 770불. 짠! 나눠지죠? 다음 거래처 누구한테 팔았나요? 김예원, 김예 됐고요. 전자는 아니고 붕괴는 3번 혼합으로 할게요. 2번으로 해도 됩니다. 자, 대변 상품 매출 부가세 유수금은 맞았죠?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이죠. 얼마? 77만원 공불. 다음 끝이 아니죠. 이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뭐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자, 여기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카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카드 번호 있는 거 이것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고요. 이게 카드 가맹점 번호인 거예요. 아래쪽에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위에 거 선택하시면 당연히 0점 처리됩니다. 같은 것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 거 확인. 자, 이렇게 엔터.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자, 부가세 마지막 문제죠.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보통예금 농협은행 나왔네요. 농협은행 반드시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25일이고요. 서대문 세무서고요. 246만 1000원이네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1기 확정신고 부가세 납부하는 거네요. 사실 이렇게 부가세 납부는 요게 6월 30일 날 정산했잖아요. 1기 확정신고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가 하면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이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7월 25일이네요.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날은 7월 25일입니다. 근데 6월 30일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라 그랬잖아요. 한번 볼게요. 어디에?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06월 30일. 자, 여기 보니까 부가세 정산이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돼 있고, 미지급 세금이 있네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금액도 246만 1,000원입니다. 자, 이거 납부하는 거네요. 즉, 미지급 세금을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이거죠. 미지급 세금에 서대문 세무서라고 거래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세무서도 거래처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미지급 세금에 무엇을 걸어줘야겠다.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를 걸어주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미지급 세금 납부하는 내용인가 이해되시죠? 미지급 세금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보통예금 농협은행 거래처 걸어줘야 되고요.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 거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처리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거래일 이외의 다른 날짜가 제시되면 꼭 반드시 조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정리할 때는 자, 요거는 이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해당 과세기간을 반드시 조회해야 됩니다. 부가세 정산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다 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6월 30일 날 분계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어디에 부가세 신고서 있잖아요. 1기 확정신고 부가세 정산해라 하면은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엔터 해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미지급 세금 이거 봐야 된다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에 꼭 세무서를 거래처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월 25일 날 입력하러 갈게요. 일반 전표 07월 25일 차변 3번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서대문입니다. 서대 금액은 2461불 2461불.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무슨 은행이었나요? 농협은행이네요. 농협은행 농협 체크가 아니죠. 보통. 그리고 2461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수동결산이네요. 자료설명.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 200만원이다. 남은 게 200만원이네요. 구입 시 자산 처리하고 있다. 소모품은 구입할 때가 중요합니다. 구입할 때 비용으로 했을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자, 한번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소모품비 결산입니다. 구입 시 자산 처리한 소모품을 결산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구입 시 자산 처리한 소모품 600만원 중 200만원이 남아 400만원이 없어진 내용입니다. 선생님 200만원만 나왔는데 600만원은 어디서 나왔나요? 제가 미리 조회를 했죠. 한번 볼게요.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서 소모품을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소모 찍고 소모. 자, 소모품. 자산은 소모품이 되죠. 엔터 하면은 자, 여기에 얼마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6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200만원이 남았단 말은 400만원이 없어진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죠.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소모품의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600만원이에요. 자, 구입 시 소모품 자산으로 했는 경우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즉 없어진 만큼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600만원치 구입했는데 200만원이 남았단 말은 400만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줄어들 때는 어느 변? 대변에 나와야 돼요. 대변에 소모품 400만원. 상대변은 항상 소모품 B가 됩니다. 400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모품 B로 비용으로 했었더라면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구입 시 비용으로 했다면 차빈이 소모품이 되고 200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모품은 구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입 시점에서 자산으로 한 경우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고 자산이 줄어들려면 소모품이 자산이잖아요. 대변에 와야 되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비용으로 했었다면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빈이 소모품이 되며 남은 만큼 200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요. 이 문제는 TAT 이거 FAT 이급에도 출제됩니다.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수동분계는 일반전표 12월 31일이죠.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 3번. 소모품 B죠. 소모품 B. 금액은 얼마? 4뿔뿔. 대변 4번. 소모품이죠. 소모품 172번. 소모품이 얼마? 4뿔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자동 결산이네요. 자료 설명. 주 한라식품의 단기 계산액은 다음과 같다.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기 설정액 추가로 설정하는 거죠. 1200만원. 건물의 감가상각비 300만원.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제가 자동결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혹시 너무 빨라서 기억이 안 되시는 분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여기에서 전체 메뉴입니다. 눌러주시고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자료 입력이죠.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여기에서 해당 금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자, 나왔죠?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컨트롤 F 퇴직.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1200만원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은 퇴직연금입니다. 연금 아니에요. 여기에 꼭 입력하셔야만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 1, 2 뿔뿔.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컨트롤 F. 건물이죠? 건물. 다시 잘못 쳤나요? 컨트롤 F. 건물. 다시. 자, 건물 맞나요? 건물 감가상각비 300만원 맞는데요. 다시 컨트롤 F. 건물.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 프로그램이 이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그러면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건물만 수동으로 해도 되거든요. 차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818번이죠. 이 금액이 얼마였나요? 300만원 3뿔뿔. 그리고 대변 4번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 자,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죠.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까? 건물이죠. 건물 쳤더니 대변 건물. 자, 건물이 202번이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하기 1, 203번이 됩니다. 203번 203 얼마? 3뿔뿔. 자, 이거 본대는 자동결산에 있어야 되는데요. 왜 제 프로그램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건물이 나오면, 자, 건물이 여기 어디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30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동결산으로 해도 됩니다. 있다면,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여기에다가 30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고, 지금은 안 되니까 수동으로 해도 돼요. 다음,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입니다. 점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 돼요. 점표 추가. 예. 그리고 나서 일반 연표 12월 31일 날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뭐가 우리가 입력했던 거 2개와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와 있죠. 이거 확인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결산은 끝이 나고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이게 자동결산인데 이 자동결산을 이용해라 그랬는데 왜 제 프로그램에 이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했어요. 수동결산으로 일반 연표 12월 31일 날 입력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뭐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실무하시면서 이게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도 없을지 모르겠네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조회입니다. 먼저 다 조회 문제는 너무 쉽죠.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는데요. 4월 한 달이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통 예금의 출금 총액은 얼마인가. 자, 한번 봐요.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와서 보통 예금 갈 겁니다. 그럼 보통 예금에 차변도 있고 대변이 있는데요. 차변은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온 것이며 대변이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죠. 왜? 출금, 보통 예금이라는 출금이란 말은 자산이 줄었단 말이죠. 대변 돈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빠져나오고요. 자, 어디에서? 총계정 원장이죠. 총계정 원장 눌러주시고, 자, 4월 계정 과목 한번 볼까요?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엔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달? 4월이죠. 4월에 있는데 차변은 입금된 거고요. 대변 1620만원이 출금된 거죠. 왜? 자산이 줄었으니까. 출금이란 말은 자산이 준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1620만원. 뭐 크게 문제 없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죠. 매입 매출장을 조회하라네요. 일단 매입 매출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매입 매출장 있죠. 눌러놓고, 자, 기간 한번 볼게요. 자, 언제? 이익이 부가세 예정신고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네요. 매출이면서 카가 되겠죠.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가와 세액, 공급 대가 다 다른 말이죠. 일단 한번 볼게요. 기간은 뭐 07월 01일부터 그리고 09월 30일, 09월 30일. 자, 구분 한번 볼까요? 구분은 매출이죠. 매출이면서 유형 매출이고요. 과세 유형 뭐가 될까요? 자, 구분은 매출이죠. 과세 유형은 카드죠. 카과가 되겠죠. 눌러주시고 카과 17번이네요.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과 됐고요. 엔터. 자, 뭐가 나오네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뭐 공급 대가입니다. 발행금액 공급가 플러스 세액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요 중에서 우리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홀릭하고 7월달 8월달 팔았네요. 상품 팔았고 카드 과세며 다음 부가세 공급가 어디 있나요? 여기가 공급가네요. 공급가 얼마? 54,000 얼마에 그 합계금액 6만원이네요. 그리고 분기 2개 한번 볼게요. 총 2건이네요. 2건이면서 요만큼이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월 21일 날입니다. 자, 어떻게 공급가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 55만원 이 돈과 그리고 언제입니까? 8월 12일이 되겠죠. 얼마? 이만큼 해서 6만원 이 돈 2개 공급 대가를 물어봤죠. 55만원 더하기 6만원 하니까 61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들어가시기만 잘 들어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이름으로써 우리 FAT 1급 46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